여러분, 이어서 문학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은 보통 고전 시가, 그리고 고전 소설, 그리고 현대 소설, 현대 시가 각각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지금 16번부터 20번 문제는 고전 시가랑 그리고 문 중에 수필이 같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는 고전 시가 각각 가사랑 시조에 해당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는 수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읽는 방법이 다른데 일단 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가의 제목은 이제 국왕의 북새곡이라는 뜻입니다. 네, 어떤 뜻인지는 읽어보면서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네요. 네, 헌 누더기 입은 무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린 자식 등에 업고 자란 자식 손에 끌고 울면서 눈물 씻고 엎어지며 오는 모양. 자, 지금 어떤 모양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 누더기 입은 무리가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린 자식을 등에 업고 자란 자식, 이제 어떤 가족 무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 가족 무리를 손에 끌고 울면서 눈물 씻고 엎어지며 오는 모양. 네, 이제 시나 고전 시가도 이제 시 중에 하나잖아요. 시에서는 정서가 중요한데, 정서가 이 사람들은 이제 슬프니까 울겠죠. 이제 왜 슬픈지는 우리가 또 따져 봐야 될 텐데, 이런 울면서 눈물 씻고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봐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물 씻고 엎어지며 오는 모양. 참아 보지 못할런가 못할너라. 화자는 지금 이 슬픔에 대해서 참아 보지 못한다고 공감하고 있네요. 네, 나직이 묻는 말씀. 네, 물어봅니다. 어디로서 쫓아오며 어디로 가려는 거? 어디 가냐? 어디서 와서? Where are you from? Where you go? 하면서 어디로 가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줄여들 가는 사람인가? 가게 되면 얻어먹나? 아무데도 한 가지라. 뭐 줄이다는 이제 굶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굶어서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렇게 해서 어디론가 가게 되면은 무엇을 얻어먹을 수 있나라고 이제 물음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아무데도 한 가지라 어딜 가도 똑같다. 그래서 날 따라 도로 가면 자네 원님 가서, 나를 따라서 가면은 다시 되돌아가면은 자네 원님 가서 보고 안접하게 하여 줌세 라고 되어 있는데, 안접은 이제 밑에 보면은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편안히 마음을 먹고 머물러 삶, 그냥 스테이 해라. 머물러 살아라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화자의 말이죠. 이렇게 고전 시가 중에서는 그 말을 대화의 형식으로 제시를 할 때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 잘 끊어가면서 읽어줘야 합니다. 네, 대화의 형식. 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대답을 하죠. 자,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우리 곳은 당진이라 우리는 당진에서 왔는데 여러 해 흉년 들어서 살 길이 없는 중에, 문제는 흉년이었네요. 이렇게 슬픈 거는 흉년 때문이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 중에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도망한 자 신구한을 있는 자에게 물리니, 신구한은 이제 세금이라고 밑에 나오네요. 도망간 사람의 세금을 있는 사람, 지금 현재 안 도망간 사람한테 물리니까 자기 세금도 못 바치며 남의 곡식은 또 어떻게 바치느냐,
라고 서리법을 사용해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금을 못 바치면 매를 맞아요. 그래서 매 맞고는 내가 더욱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정처 없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정처 없이 가게 되면 어차피 죽을 거는 알겠는데 뭐 남아 있어도 어차피 매 맞고 죽을 건데 아니면 굶고 맞고 죽을 건데 남아 있는 게 의미가 있냐? 차라리 내가 정처 없이 가다가 구렁에나 염려 없이 묻히면 구렁은 이제 무덤 차라리 무덤에나 내가 걱정 염려는 이제 걱정이죠. 염려 없이 묻히면 도리어 그게 편하지 않냐. 매 맞거나 굶는 것보단 무덤에 묻히는 게 편하지 않겠냐. 그래서 간다라고 지금 당진이라 겨우겨우 대답하되 당진이라부터 이거는 아까 이 가족무리의 대상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자, 급히 넘어가자. 이 백성들 살려보세요. 여기서 넘어가는 대상은 누구죠? 백성들이 아니라 화자죠. 화자가 급히 넘어가자. 이 백성들 가족물인데 살려봅시다. 왜 갈까요? 이 사람은 지금 암행어사인데 자네 원님 가서 보고라고 했죠. 원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내가 편안히 마음 먹고 머물러 살 수 있게 하는 권리가 뭐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이겠죠. 네, 둘째령 이제 언덕 같은 거거든요. 둘째 뭐 대관령 할 때 고개 언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둘째 고개를 올라서서 고을을 바라보니까 10집에 7집은 횡그러니 비었더라. 이렇게 고개에 올라갔는데 10집에 7집은 횡그러니 비어 있어요. 뭐 그냥 이렇게 듬성듬성 10집 중에 그럼 한 3집 남아있던 거죠. 텅 비어 있는 상태를 봅니다. 그래서 읍중으로 들어가니 마을로 들어가니까 남은 집에 곡성이라 이제 슬픈 소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년에 2천여호 금년에 700호라 미혹한 유부사와 답답한 이도호는 자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어려운 말들에 대해서는 이제 부사랑 도호에 대해서 알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밑에 관직의 이름이에요. 지금 관직 이 마을의 관직들이 일단 미혹하다라는 뜻을 모르더라도 이제 답답하다라는 뜻에서 부정적인 단어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관직에 대한 사람들은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미혹은 이제 백성들의 삶을 미혹한다 이렇게 해서 조금 혹독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조금 회방을 놓고 또는 왜곡하는 그런 탐관오리를 얘기하는 그런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전년에 2천여호 금년에 700호라 이거는 이제 이 남은 집이 지금 작년에는 2000년 개가 넘게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700개로 거의 1300개가 줄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국곡도 국가에 바치는 이제 곡식도 중요하거니와 인명 사람의 생명인들 아니 중요할까 아니 볼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 없는 곡식바다 지금 백성들이 2000년 후에서 700호로 절반 넘게 줄었는데 백성 없는 곡식을 받아서 그 무엇을 쓰려 하노 이런 곡성의 내용이겠죠. 출도한 후 전령하여 이징족징 없게 하여 이징족징은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나 일가족에게 대신 물리던 거라고 하네요. 자, 밑에 있죠. 이징족징. 그래서 이런 다른 사람 아까 도망한 자의 세금을 물린다 했었죠. 그런 게 없이 하고 허두잡이 호역들은 뭐 제대로 있는 머릿수를 센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허는 이제 공허하다 뭐 허점 이럴 때 하는 실속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실속 없는을 뜻하는 한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속 없는 머릿수를 세는 호역들은 태반이나 덜어주고 신구한 7만석은 탕감하자. 그래서 세금을 줄이자라는
라는 말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합지문은 기억만 보고 가만 보고 한번 풀 수 있는 문제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정리를 하면은 일단 그 화자는 이제 여기 급히 넘어가자 그 전까지 이제 백성을 봤어요. 화자는 이제 어떤 관직을 심판할 수 있는, 이제 이따가 보기를 보면은 암행어사라는 게 나오거든요. 암행어사가 뭔지 알죠? 탐관오리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는 이야기인데, 이 암행어사로서 이제 앞에 그 어떤 마을을 가다가 가족 무리를 봅니다. 가족 무리를 봤는데 가족 무리가 많이 슬퍼 보여요. 이 슬퍼 보이는 순간에 이제 하다가 왜 어디 가냐, 나랑 같이 돌아가자, 그러면 편안히 마음을 먹고 편안한 마음을 먹고 머물러 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족 무리가 어차피 가봤자 굶고 맞고 죽는데 그래서 그냥 차라리 무덤에 맞히는 게 낫겠다, 이거 지금 나라가 우리 마을이 개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암행어사인 주인공이 구강 아저씨겠죠. 이 구강 아저씨가 실제로 마을에 가니까 뭐 거의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곡성도 얘기를 하는데, 백성 없는 곡식을 받아서 그 무엇에 쓰려 하노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금 줄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가의 내용이었습니다. 정리가 되죠? 네, 그래서 이거는 가랑 나를, 16번은 가랑 나를 같이 봐야 되니까 나까지 보고 확인을 하고요. 18번은 나를 봐야 되는 거니까 나를 보고 다시 오고요. 풀 수 있는 거는 17번이 되겠네요. 17번을 먼저 풀어볼게요. 원래 사실 보기를 먼저 읽고 왔어야 되는데, 보기를 먼저,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먼저 보고 이해를 한다,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을 이해한 다음에 작품이나 지문을 보면은 좋습니다. 팁 제시를 할게요. 화작이나 이제 다른 것들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학에서는 보기를 보는 게 작품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다. 왜냐면 저도 보기를 보고 구강이라는 이제 사람이 암행어사라는 걸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간은 구강이 암행어사로 겨울에 북간을 지나면서, 북간이 마을 쪽인가 보네요,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쓴 가사이다. 네, 가사는 줄글로 된 고전 시가입니다. 어사로서 임무를 수행하며 백성들의 피폐한 삶과 지방 관리들의 폭정, 뭐 이건 세금으로 확인할 수 있겠고, 피폐한 삶은 이제 굶고 맞고 뭐 죽거나 도망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대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의 감상이 드러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도망가는 가족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것과, 그 다음에는 고개에 올라가서 절반이나 줄어든 마을을 보고 세금 줄여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 전후반부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는 위정자, 이제 정치를 바로 세워야 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과 함께, 네, 핵심 정서, 제가 정서 중요하다 했죠. 화자의 정서는 책임감입니다. 그리고 연민의 정서가 표출된 것이다. 그래서 책임감과 연민, 슬픔에 대한 연민이겠죠. 백성의 슬픔.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번, 차마 보지 못할러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백성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는 작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 라고, 어려운 상황에 백성들이 처했었죠. 그래서 원래는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시간 관계상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차마 보지 못할러라는 위에 이제 가족들이 도망가는 모습, 이었던 걸로 봐서 이것도 맞다고 볼 수 있죠. 자, 안잡하여 하게 하여 줌세라고 국왕이 이제 그 도망가던 백성들한테 나랑 같이 따라가면은 내가 원님한테 얘기해서 너네 편안히 살게 해줄게 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죠. 그래서 어차피 가도 우리 굶어 죽나 맞아 죽나 그냥 무덤에나 묻히는 게 좋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해서 돌아가려는 백성들이 틀렸고, 이걸 도우려는 위정자로서의 책임감까지 맞는데 도양을 떠나려는 이 맞는 표현이겠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하지 않은 거니까요.
네, 그러면 니은을 더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을 읽으면 두 문제를 더 풀 수 있겠네요. 네, 니은은 이제 시조. 네, 시조 중에서도 연시조예요. 이제 시조라 함은 이렇게 세 줄, 초장, 중장, 종장으로 세 줄짜리 조선시대 시를 얘기를 하고요. 연시조는 그 시조가 1수, 2수 등으로 이렇게 수를 나눠서 종합적으로 창작된 시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10년 종사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니 10년 일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니 산천의구하되 인사는 달라세라. 이제 뭐 산천의구는 뭐 산과 물 자연은 이제 구태연한데 뭐 그냥 그럴듯한데 아니면 그냥 존재하는데 인간 세상은 달라졌구나. 달라졌다. 여기서 자연과 인간 세상을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세간존물은 어떤 뜻이었죠? 네, 세간존물은 세상의 존속과 멸망이라는 뜻이네요. 그런 걸 못내 슬퍼하노라. 제가 정서가 중요하다 했죠? 정서 뭐죠? 슬픔이고 이런 슬픔을 애상감이라고 해요. 약간 우울한데 이제 좀 원인 모를 우울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이런 허망한 것에 대한 슬픔. 네, 우리도 뭐 괜히 센치해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그런 센티멘탈함. 뭐 비가 오거나 이러면 센티멘탈해지는데 그런 것들을 애상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대로 쭉 가보겠습니다. 일단 1수에서는 인간 세상의 존속과 멸망에 대한 애상감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2수 갈게요. 강사나 나왔노라 자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백구는 이제 갈매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실 갈매기도 자연 속에 속하는 자연물이죠. 청풍명월도 이것도 밝은 달, 맑은 바람과 밝은 달도 자연에 속하죠. 또 기다릴 줄 알건만은 성은이 지중할시니 중요하니 성은은 이제 임금의 은혜 얘가 중요하니 자연지체 하여라. 자연지체는 저절로 늦어 머뭇거립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자, 자연에 내가 왔죠, 지금. 근데 이게 왜 기다렸냐면 자연들이 이제 기다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기다렸냐면 내가 그 전에 임금님의 일을 하고 있었다. 임금님과 뭐 정치나 아니면 행정 등등의 관직에 있었는데 이 일을 하는 게 중요했었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늦어서 내가 자연으로 올까 말까 머뭇거렸다. 근데 지금 오지 않았느냐? 나 기다렸었냐? 지금 왔다. 그래서 반갑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맥락을 읽어줘야 이따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밑에 삼수를 간섭을 하고 있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자연에 오는 게 자연으로 오는 게 저절로 늦어서 머뭇거렸었다. 그걸 그 대신에 더 반갑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4수네요. 3수는 생략이 됐고 산화
산의 꽃은 물에 피고 물새는 산에 온다. 뭐 자연을 다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일신이 한가해서 이 상황 화자는 한가한 상황인데 산수간 자연이죠. 자연에 누웠으니 세상에 어지러운 기별을 이제 이거는 아까 1번의 인간 세상 네 어지러운 기별을 나는 몰라 하노라 해서 자연 속에서 인간 세상에 관심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이제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봤을 때 연시조는 내용이 이어지는 거니까 이제 원래 인세에 있다가 여기서 관직도 했었죠. 인세에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일수에서 보면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자연은 그대로인데 산천이고 한데 인간 세상은 계속 달라졌다. 그래서 뭐 관직도 내가 있다가 없어졌고 내 주변에 관직을 가졌던 사람들도 다 뭐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치적인 뭐 처벌을 당하거나 등등이었겠죠. 그래서 그 대비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애상감을 느꼈다가 일수에서는 그 다음에 이수에서는 자연에 대한 반가움을 표현했습니다. 왜? 나 여기에서는 성은이 중요했어가지고 이따가 늦게 왔어. 후회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임금의 성은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했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좀 늦었지만 그래서 더욱 반가워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순우에서는 이제 나는 이제 왔으니까 인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겠다. 자연을 누리겠다. 그래서 뭐 인세에 관심 없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뭐 인세 관심 없음 그대로 표현을 해줄게요. 이걸 1수의 2수 4수의 내용이었다 라고 요약본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4수 네, 쭉 이어가 볼게요. 네, 그 다음은 5수입니다. 자, 5수를 보면 검은고 비껴서 들고 일단 검은고를 들었어요. 아끼죠? 산수를 희롱하니 자연을 이제 뭐 놀리니 청풍 자연은 건듯 불고 뭐 바람은 불고 달도 돌아온다. 자연 속에서 화자가 있죠. 화자가 검은고 키고 있습니다. 하물며 유신한 물력이가 뭐죠? 갈매기군요. 네, 갈매기는 왔다 갔다 하나니 그래서 자연 속에서 검은고를 탄다는 것은 풍류를 즐긴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화자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8수의 내용은 산수의 병이 되고 뭐 자연 속에서 뭐 병이 됐다는데 금가의 벽이 있어 검은고를 부르고 있는 노래에 벽이 있다 라고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밑에를 자, 1수가 만약에 초장이 이해가 안 된다면 중장 내용이랑 같이 곁들여서 생각을 하면 돼요. 왜냐면 초장 내용을 반복하거나 또는 구체화하거나 구체화도 사실 같은 말을 다르게 더 상세히 설명한다는 말이거든요. 반복하거나 구체화하거나 아니면은 대조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반복이나 구체하면은 중장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면 되고 대조를 표현했다면 중장 내용의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거는 선생님의 팁입니다. 네. 그래서 산수 좋은 곳에 금가로 논이노라. 이거는 내가 자연 좋은 곳에서 검은고로 노래 부르면서 노는 거다. 자연 속 풍류를 즐기는 뜻이라고 그냥 결론을 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두어라 초로 인생이 풀끝에 달린 이슬처럼 덧없는 인생이 인생은 덧없는데 아니 놀고 어찌하랴 인생 덧없으니까 일단 놀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겠다 라는 거를 인생이 덧없다는 깨달음을 얻고 더 강조를 하고 있네요.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두 문제나 있었죠. 일단
나 단독 문제 18번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자, 일수. 일단 애상감, 슬픔이었어요. 그래서 돌아온 고향에서 변해버린 인사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고 있다. 뭐 맞는 말이죠. 애상감과 관련한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이수 볼게요. 이수는 강산을 즐기느라 임금에게 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미안함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위에 잠깐 볼게요. 제가 이 화자는 인세에 있었다가 자연으로 늦게 온 거라고 했어요. 왜냐면 성은이 중요했었으니까 일단 인세에 있다가 늦게 뭐 허락을 받든가 했겠죠. 은퇴를 하든가. 그래서 자연으로 늦게 간 건데, 사실 임금에게 가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일관해 줬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16번 가볼게요. 가는 이제 아까 그 암행어사 관련한 내용이었고, 나는 자연 속에서 풍류 즐기는 내용이었는데, 사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현상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네, 일단 기억하고 있는 걸로 풀어볼까요? 네, 가장 적절한 거네요. 가는 나와 달리 문답 구조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가는 일단 문답 구조가 있었죠. 암행어사가 그 도망가는 가족들이랑 문답 구조가 있었어요. 근데 나는 있었나요? 나는 그냥 화자가 혼자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뭐 하겠는 자기가 질문을 하고 답을 하지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질문이라고 하면 뭐 게다가 답도 안 하고 나는 모른다고도 하고, 질문의 내용도 아니 놀고 어찌하랴, 뭐 지금 놀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뭐 서리법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사실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죠. 그래서 나와 달리가 맞는 표현이라서 답은 1번입니다. 밑에 내용 보지 않을게요. 자, 마지막으로 다음 문제가 있는데, 다음 문제는 지문이 살짝 중요하니까 제가 조금 더 상세히 보고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중요합니다. 자, 일단 제목은 엿장수 생각인데, 안도현은 원래 시인인데 엿장수라는 나름대로의 뭐 수필집, 산문집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필은 전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글이나 또는 자신을 성찰하는 글에 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엿장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엿장수에 대한 정서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엿장수를 보고 뭐 자신을 대비한다면, 아니면 자신을 비춰본다면 성찰하는 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장문에서 이런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잘 봐주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기다리는 엿장수는 오지 않았다. 엿장수를 화자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엿장수가 오지 않았네요. 벌써 보름째 나타나지 않는 엿장수의 리어카를 기다리느라 조바심이 난 아이들은 우리처럼 목이 길어졌다. 아, 화자가 기다리는 것도 있었는데 아이들이 기다리는 게 주요한 상황이었네요. 엿장수를 아이들이 기다림도 나름의 정서가 될 수 있겠죠. 뭐 태도에 가깝지만, 자, 마당에서 자치기를 하다가도 놀다가도 담 너머로 슬쩍슬쩍 눈을 돌렸고, 꼴을 베다가도 일을 하더라도 동구 밖을 자주 힐끔거렸다. 네, 여름날 대청마루에서 낮잠을 자고 있느라면 쉴 때도 꿈에서도 엿장수의 가위소리가 귓전을 울리곤 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네요. 뭐 일을 하다가도 놀다가도 엿장수를 기다리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네, 그다음 갈게요. 엿장수의 그 널쩍한 가위는 엿을 알맞게 나누는 도구인 동시에 그 소리로 엿장수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훌륭한 홍보수단이었습니다. 네, 가위의 역할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두 가지가 있었죠. 엿을 알맞게 나누면서 훌륭한 엿장수를 알리는 훌륭한 홍보수단. 그래서 노련한 엿장수일수록 프로일수록 엿가위에 신명난 장단을 넣어 박자를 타서 비트를 만들어서 아이들의 귀를 길쭉하게 만들었다.
아이들을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다. 그래서 가위의 역할은 아이들의 관심을 끄는 역할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요한 마을에 엿장수의 가위 소리가 멀리서 찰칵거리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가위가 나는 쪽을 향해 뛰었고 한쪽 발에만 끈을 씌워 신고 뛰어가는 아이도 있었고 신발을 손에 들고 뛰는 아이도 있었고 맨발로 뛰는 애도 바지가 흘러내리거나 가랑이가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아이들은 계속해서 뛰었습니다. 그래서 가위 소리가 들리면 관심을 끄는 것 이상으로 이제 엿장수를 찾아갔죠. 그래서 엿장수를 찾아가서 맞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맞이해서 뭘 했냐? 엿으로 바꿔 먹을 만한 물건이 없나 하고 아이들은 이미 마루미침에 헛간을 수도 없이 뒤진 터였나 엿을 바꿔 먹으려고 뭐랑 바꾸죠? 물건이랑 바꾸는데 교환이라고 할게요. 엿을 물건과 교환하려고 하는데 뭘 했냐? 어떤 물건이었냐? 고철이나 함석 조각을 챙겨 들고 달렸고 칠성사대령을 맞이고 난 빈병이나 휜 고무신, 그 다음에 동전 하나, 서리팔기 같은 꾸중. 왜냐면 이런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면 안 되겠죠. 특히 멀쩡한 양은냄비나 숟가락을 멀쩡한 걸 들고 가면은 뭐 집안 살림 거덜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갔었다. 교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략 있었고요. 이렇게 엿장수를 기다리던 아이들의 내용이었고, 자, 중략이고 갈게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어디를 가더라도 그 옛날에 엿장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엿장수가 있었는데 요즘에 우리 주변에서 엿장수를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엿장수의 가위 소리도 없고 그 소리에 넋을 놓고 뛰어가던 아이들도 없습니다. 있는 건 이어폰만 귀에 꽂으면 엿장수의 단조로운 가위 소리보다 더 빠르고 변화가 심한 매력적인 음악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엿가락보다 더 달콤한 군것질거리가 추천해 드리려 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교수님의 생각을 하나 할 수 있는데 이제 엿장수가 가위 소리도 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달콤한 단엿을 주기도 했는데 지금 이거보다 이어폰을 꽂아서 바로 나오는 매력적인 음악 그리고 더 달콤한 군것질거리가 지금 더욱 가치를 얻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누군가 우스개처럼 말했던 게 생각난다. 엿장수는 외국 자본에 기대지 않고 순수하게 민족 자본으로 성장했던 마지막 기업이었다고. 왜냐면 그 기업에서 엿장수가 따로 외국 자본의 투자를 받지도 않고 그냥 자신만의 그 가위 소리나 이제 아이들을 이끄는 매력 노련함으로 이제 그렇게 돈을 벌었을 테니까요. 그렇지 않더라도 엿장수, 넝마주의, 고물상이라는 이름들 앞에서 우리는 엿장수를 부르는 다른 이야기나 아니면은 엿장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겠죠. 이름들 앞에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하지 않을까. 왜? 그들은 이 땅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일 먼저 실천했던 성각자들이라고 말이다. 쓰레기 분리수거의 역할도 했었네요. 네, 고철 쓰레기를 엿으로 바꿔줬으니까요. 네, 그들이 아니었다면 삼천리 금수강산은 삼천리 유리파편 강산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안 그런가? 라고 이제 엿장수를 이제 그리워하고 추억하고 더 나아가서 엿장수의 가치, 전통, 순수, 민족적, 그 다음에 사회 기여, 환경이나 사회 기여 등의 가치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19번 풀어볼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달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보기부터 봤어야 됐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여러분 다 보기부터 봤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에서 교수님은 엿장수에 대한 생각과 느낌, 생각은 추억, 과거, 그리고 느낌은 대단했다, 가치를 떠올렸다고 볼 수 있죠.
정서도 포함합니다. 그리움, 엿장수를 기다리던 모습, 그리고 엿장수가 마을에 나타났을 때 반응, 엿으로 바꿔보던 다양한 물건들, 엿장수와 관련된 추억을 언급하고 이젠 사라져버린 대상은 엿장수죠. 장수에 대한 안타까움, 이게 정서겠네요. 그다음에 그 가치, 쓰레기 분리수거나 아니면은 민족 자본만으로 성장했던 그 민족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엿장수를 기다리던 모습을 묘사했죠. 그래서 그달의 애타는 심정, 효과적으로 들어오는 거 맞습니다. 정신없이 뛰어가던 맨발로 들어가거나 바지가 찢어지는 친구도 있었죠.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엿으로 바꿔먹기 위해 들고 갔던 다양한 물건들을 언급을 하고 있죠. 고철이나 심지어 멀쩡한 냄비까지 그걸 했었죠. 그 다음에 엿장수가 사라진 이후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존 세대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은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가 틀렸기 때문에 있어요. 왜냐면 오히려 변화를 잘 받아들여서 그게 안타까운 거죠. 사라진 가치를 인식해야 되는데 그게 아쉽다라는 거죠. 이거는 중요하니까 5번까지 해볼게요. 엿장수가 했던 일의 가치 어떤 거 있었죠?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나 아니면 민족 공동체를 지키는 가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기능, 아이들로서 기다리던 추억, 그리움도 포함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의미를 독자들이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죠? 네, 20번 문제도 있었네요.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인데 기억 뭐였죠? 미리 체크를 했었어야 됐는데 네, 니은은 금가 검은고 노래였고요. 기억은 곡성, 그 백성들이 슬퍼하는 소리였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가윗소리네요. 한번 볼게요. 엿장수의 가윗소리. 자, 여기다가 적어놓고 10번의 기억은 곡성이었죠. 백성들이 슬퍼하는. 그 다음에 니은은 검은고 소리였죠. 금가였던 것 같은데 지금 사라졌는데요. 잠시만요. 그대로 들어보면 네, 금가 검은고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가윗소리, 엿장수의 가윗소리였는데 아이들의 시선을 끄는, 아이들을 홀리는 가윗소리라고 할 수 있죠. 네, 기억, 곡성은 현재 상황에 대한 슬픔을 드러내는 화자의 소리 아니죠. 니은은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건 맞습니다. 어쨌든 기억이 아니니까 넘어가고, 기억은 현실에 대한 울분을 드러내는 백성들의 소리는 맞죠. 그 다음에 디귿은 현실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니은은 주변 경관을 감상하며 즐기는 소리는 맞죠. 그 다음에 디귿은 주변의 분위기를 분주하게 변화시켜서 아이들의 시선을 끌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하니까 더 나아갈게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화자의 과거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소리다. 기억이 아니죠. 니은도 딱히 과거의 경험, 디귿이면 몰라도 네, 둘 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니은과 디귿은 모두 긍정적인 상황에서 부정적인 상황으로의 반전을 유발한 소리다. 니은과 디귿 둘 다 이후에 부정적인 상황으로의 반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네, 일단 중요한 거 한번 끝냈으니까 다음 넘어가기 전에 한번 쉬었다가 가겠습니다.